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경찰공제랑 이제 경찰학 개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 승진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채용까지, 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자, 그러면 경찰학 개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찰학 개론은, 자, 크게 나눴을 때죠. 이제 출제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경찰학교의 출제 경향은 총론하고, 자, 총론과 강론의 비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론과 강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제 비율은 50대 50으로 출제가 돼요. 자, 50%, 50%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총론은 약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 약 10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총론의 출제 비율하고, 그 다음에 강론의 출제 비율을 정확하게 이제 해서 자, 해주셔야 된다. 자,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경찰학 개론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정리만 잘 하시면, 죠? 자, 이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접근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총론과 강론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요. 자, 경찰학교는 암기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암기 과목 아닙니다. 그러면, 자, 물론 암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총론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해주셔야 돼. 이해를 위주로. 자, 이해를 위주로, 자, 학습을 하셔야 되고. 자, 강론은 주로 외울 겁니다. 자, 좀 외워만 주시면은 충분히죠. 자,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총론은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강론은 암기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총론에서 이제 보시면은, 총론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말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학개론은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경찰학개론은 각 챕터가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각 챕터별로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이 경찰과 경찰학, 그 다음에 2장이 한국 경찰의 역사,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기 이제 각 개별적으로, 자, 이제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1장을 알았어요. 그럼 2장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2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3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장을 몰라도 4장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별개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장 끝내고 2장 끝내고 3장 끝내고 하나씩 끝을 내서 자, 총론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강론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전, 뭐 수사, 그다음에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각 한 과목씩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각 챕터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1장에서는 이제 경찰이 뭔지,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변천 과정을 쭉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분류하는 게 있으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장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쭉 이어지는 거죠. 고조선부터 현재까지의 경찰 역사를 쭉 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외국 제도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제도는 안 나오기 때문에 3장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4장 부분이 가장 출제가 높아요. 자, 법학 부분인데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하기입니다. 어떤 것이 수학 공식처럼 더해서 뭐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학습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5장 부분은 이제 행정학인데 행정학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자, 추상적인 파트다 보니까 이제 구체화시켜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학습법은 조금 이따가 이제 한번 더 해보기로 하고 자, 이제 전체적인 개론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경찰학 개론에서, 자, 이제 크게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다른 과목은, 제가 이제 5과목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과목은 변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뭐 보면은 영어 있죠, 영어. 자, 영어 단어 뜻이 바뀝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가 바뀌나요? 과거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자, 형법이나 영수법이 법조문이 바뀌나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법이나 영수법은 양이 많은 부분에 비해서 그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껏 해봐야 여러분 학습한 내용에다가 자, 최근 판례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경찰학개론은 변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지 변하는 부분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변하는 부분은 항상 뭐로 하셔야 됩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보면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자, 변하지 않는 것들은 잘 정리해서 기출 정도만 잘 푸셔도 자, 기출 정도만 잘 푸셔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변하는 부분입니다. 자, 변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 기출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데이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변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하던 대로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잘 정리하면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변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학개론은 이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시험 직전에 업데이트 자료가 나오면 항상 바뀐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변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제 매일같이 확인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그죠? 시험 전에 이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갈아 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변하는 부분의 대응 전략은, 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학습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학습법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50대 50이라고 했는데, 그죠? 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찰학개론의 출제 경향은, 자, 70대, 자, 30으로 보여져요. 강론과 총론의 출제 비율 말고요. 자, 그러면 70%가 뭐냐 이거죠. 70%가 거의 대부분이 기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출. 자, 기출에서 출제가 되고요. 자, 약 한 30% 정도는 뭐 변한 부분이라든가, 자, 새로운 것들, 자, 새로운 문제라든가, 새로운 패턴의 어떤 유형, 주제가 바뀌는 건 아니고, 자, 문제 유형이 바뀐다든가, 자, 가끔씩 가다가 이제 여러분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가끔씩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70%에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됐었고, 자, 어떻게 나오고 있나, 여기까지 집중해 주셔야 되고, 두 번, 세 번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새롭게 다뤄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기출의 중요성은,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학습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기본서가 있어요. 자, 기본서가 있는데, 자, 이 기본서를 제가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수업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 노트가 나올 거예요. 노트. 자, 강의 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학개론은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이 책으로 쭉 갔을 때보다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을 서머리를 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더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리를 압축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방대한 분량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트는 제가 칠판에 상당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려면 자, 빈 노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 자, 세로로 쓰지 마시고 가로로 쭉 써주세요. 그리고 빽빽하게 쓰지 마시고 자, 한 테마별로 정리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정리도 하기 쉬워요. 그러면 정리 노트를 꼭 만드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가 자, 기본 수업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남아야 될 70%를 제가 칠판에 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갈 거고,
자, 여러분이 이제 힘드시겠지만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 계속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 노트가 되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오늘 분량이 끝났으면 자, 이 정리 노트를 가지고 머릿속에 입력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입력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기출을 푸셔야 됩니다. 자, 기출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학개론은 기출의 의존도가 70% 이상이 넘어요. 대부분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자, 거의 한 번씩은 나왔던 문제다. 아시겠죠? 간혹 가다가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70% 이상의 문제가 기출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자, 요거죠. 자, 맞춤 문제가 있을 거고요. 기출 문제 풀었더니 틀린 문제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맞춤 문제는 또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틀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중요하냐? 틀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틀렸냐? 왜? 그죠? 왜 틀렸을까? 자, 제 판단은 말입니다. 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이유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이해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암기가 안 돼서 틀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개 중에서 선생님 외우지 못해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말해보면은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암기 팁이라든가 무엇을 외워야 될지 어떻게 외워야 될지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제가 외워줄 수는 없다.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울 내용을 딱 정리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 자, 반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구구단 외듯이 계속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됐을 때다. 그죠? 이해가. 자, 이게 안 됐을 때는,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자, 기본 수업이라든가 기본서를 가지고 먼저 스스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여러분 이제 자기 이제 학습이 안 돼요. 자기 학습이. 그래서 먼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을 생각해요. 질문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자, 그래서 자, 우리 사이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픈할 거니까 뭐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뭐 제공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이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핸드폰 문자라든가 이런 형태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죠. 최후의 방법. 자, 스스로 해결해보고 안 될 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한 번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한 번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바퀴를 돌렸어요. 이게 1순환이 되겠죠? 1순환. 자, 이게 한 번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을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자, 제 판단은 적어도 3번은 해야 된다라고 봐요. 3번. 아시겠죠?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한 번만에 점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수업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자, 3번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응시할 정도가 아닌가. 기본 수업은 한 2번 정도면 뭐 제 판단은 한 2번 정도면 될 걸로 보고 기출은 적어도 3번 이상은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3번 이상.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3번 들어주면 좋겠지만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좀 약간 지겹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출 문제는 적어도 3번. 자, 그다음에 기본 강의는 한 2번 정도 들어주시고 계속 이제 뭐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쭉 들어주시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커리큘럼은 자, 일단은 이제 기본 수업이 있어요. 자, 기본 수업. 자, 기본서 강의가 있겠죠. 자, 기본서 강의.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기본서 이제 강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이 기출 과정입니다. 자,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기출 문제가 2단계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보면은 1순환입니다. 1순환. 자, 1순환 과정을 여러분이 마치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순환 과정은 조금 이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은, 자, 그래서 이제 법령 OX라든가, 법령. 자, 법령 특강이 나오겠죠? 경찰학은 법과 과목이니까, 그죠? 법령에서 어떤 문제가 다뤄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OX 특강이 되겠죠? OX 특강.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요 두 개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다 들으신다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시간상으로 안 된다면은, 뭐, 이렇게 가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게 이제 한 2단계 2순환 과정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순환 과정은, 자, 3순환 과정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 동형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동형 모의고사. 실전처럼, 자, 동형 모의고사. 자, 동형 이제 형태로, 자, 그래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정도가 이제 순환 과정이 될 거고요. 요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정은 마무리죠, 마무리. 자, 마무리 특강. 자, 이게 이제 찍기 특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저랑 같이 이제 쭉 학습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코리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요걸 하고 있는데, 그죠?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한 1순환 정도 마치시게 되면 기출까지 풀었을 때 한 50에서 60점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돼요. 50에 60점. 그 다음에 2순환까지 갔을 때가 이제 한 60점에서 한 75점 사이.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제 더 강도를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한 75점대에서 한 80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순환에서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야 이제 점수를. 자, 그래서 이제 85점 이상을, 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한 95점. 경찰학은 100점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서 100점은 없고 찍어서 100점은 있는데 제대로 봤을 때는 한 9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이제 초급 단계고 천천히 올라오는 단계고 여기서는 실력을 올리는 단계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맞아야 될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순환은 이렇게 될 거예요. 순환은.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게 요 이제 전체 과정에서 가장 기본서를 강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과정들은, 그죠? 자, 앞으로 이제 개설됐을 때, 자, 진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총론 한번 보도록 하죠. 총론. 자, 우리가 총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강론이 있다 그랬어요. 자, 경찰학교는 크게 나눴을 때 총론과 강론이 있어요. 자, 그래서 1장에 경찰과 경찰학이 있죠. 경찰과 경찰학.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뭐냐,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나,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의 종류는 뭐가 있고, 경찰은 어떤 일을 하나, 임무와 수단, 뭐, 형과 실, 그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자, 위험 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윤리, 자, 그 다음에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한국 경찰의 역사입니다. 자, 한국 경찰의 역사. 자, 이 역사 파트는 자, 1장과 2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거니까 거의 기출에 나올 텐데, 자, 한국 경찰의 역사는 이제 요거는 한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을 하실 때, 자, 제가 칠판에 쓰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그죠? 자, 뭐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정리할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대부분이 기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올 때가 있었죠. 자, 15년도 2차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안 나오면 다음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패턴을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외국 경찰의 역사가 있는데, 외국 경찰. 자, 외국 경찰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안 나온 지가 거의 이제 한 8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라진 문제라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자, 경찰 법학이 있어요. 경찰 법학. 자, 이 법학 파트가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6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자, 6개. 자, 그 다음에 뭐 적게는 한 5개 정도. 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학 부분에서 조직법이라든가 작용법이라든가 경직법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될 건데 이 파트가 가장 정리할 내용이 많고 총론 파트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제 경찰 관리로 행정학이에요. 경찰 관리. 자, 경찰 관리에서 행정학인데 자, 이 파트에서는 자, 뭐가 나오냐면은 뭐 조직 편성의 원리라든가 뭐 예산. 그죠? 예산. 자, 예산이라든가 뭐 사기 관리, 뭐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약간 추상적인 이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6장에 뭐 보안이라든가 뭐 경찰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죠. 간단하게 자, 이제 암기할 부분만 조금만 정리하시면 충분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강론 파트에서 그죠? 생활안전 있죠? 생활안전. 자, 생활안전. 자, 생활안전 있고요. 자, 이 생활안전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안전 파트가. 자, 생활안전 파트가 이제 많게는 한 3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3개가. 자, 그리고 정리할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파트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생활안전은 정리가 꼭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이제 수사가 있는데, 자, 이 수사 파트는, 수사경찰 파트는, 자, 이제, 가정폭력이죠? 가정폭력이 워낙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죠? 가정폭력이. 자, 이 사이에는 뭐 더 이상 낼 게 없지 않나. 뭐 기껏해서 더 낸다면, 뭐 FBI 컴퓨터 뭐 수법이라든가,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요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나와봐야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가 있죠. 자, 경비. 자, 경비경찰은 원리원칙이 좀 많아요. 대상도 많고 원리원칙이 많은데 자, 이거는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리만 조금 해가지고 원리원칙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만 좀 풀어주시면 충분히 자, 점수 딸 수 있는 파트라 봐요. 자,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통입니다. 교통. 자, 교통이 좀 어려운데 자, 교통에서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교통에서 숫자. 자, 교통은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 교통 관련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도 아마 정리될 걸 보는데, 교통에서 이제 요게 생활안전 다음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은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이 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단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자, 예측을 할 거예요. 예측을 해서 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은 제가 이제 쉽게 말해 보면은 여러분이 운전면허 딸 때에 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외울 것인가는 제가 정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통 파트가 이제 2번째로 높습니다. 빈도수가. 자, 그다음에 5번째로 정보경찰이 있죠. 자, 정보경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집시법이죠. 그죠? 집시법. 자, 집시법이 매회 나오고 있어요. 매회. 자, 우리가 최근에는 정부의 일반론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이제 집시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정부 일반론 한 문제, 아니면 나머지 잡스러운 법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자, 적어도 한 2개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본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제 이 정보 파트가 양이 좀 돼요, 양이. 그냥 집시법도 이제 관련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집시법이 승진에서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옵니다. 경찰 공개에서 나오는 이제 실무종합에서도 이 집시법 관련 판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 게 보안경찰이죠. 자, 보안경찰. 자, 이 보안경찰은 보안의 일반론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보안관찰법, 최근에 나오는 뭐 북한 이탈 주민, 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때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을 주로 냈는데 최근에 2015년도 2차에 그죠? 보안의 일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은 맛을 다 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정부 일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안의 일반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자, 시험은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 많이 나왔었지만 앞으로 문제를 예측해서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도 약간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외사입니다. 외사. 자, 외사경찰이에요.
자, 이 매사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죠. 마지막이다 보니까, 죠. 자, 실제로는 많아요, 생각보다. 자, 생각보다 암기하실 내용도 많고, 정리하실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 있다 보니까 시간에 밀려가지고 수업을 많이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이제 매사 경찰할 때는, 더 많은 거를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싶지만, 시간상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지만, 자,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도 할 거예요, 예측. 어떤 것들이 나올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내용이 종론과 강론인데,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죠? 자, 교재가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면 목차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기술을 알려드리죠. 자, 제 수업은, 자, 필기를 위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필기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를 많이를 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필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를 꼭 준비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필기 노트. 자, 그리고 색깔을 적어도 3개를 쓸 겁니다. 색깔을. 자, 색깔을 3개를 쓸 건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색깔은 흰색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흰색. 자, 흰색은 여러분한테는 뭐 까만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색깔은 노란색을 쓸 거예요. 아시겠죠? 노란 색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보통 틀린 색깔을, 자, 틀린 지문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거, 보통 함정으로 나왔던 거를 빨간색으로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이죠. 이 파란 색깔은 보조색입니다. 색깔이 이제 뭐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 때 주로 쓰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노트를 하실 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A4 용지가 있다고 했을 때죠. 자, 일단 여기다 제목을 쓰시고요. 자, 이렇게 써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써가는 방법은 힘듭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가로쓰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가로쓰기. 자, A4 용지가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필기 노트를 한번 쭉 보니까 A4 용지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긴 바인드 노트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좀 길게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쓰시고요. 여기다 제목을 쓰고, 만약에 뭐 A에서 B로 간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간다 해서, 자, 이런 그림을 쭉 그려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써가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색깔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 색깔로 정리하시고, 자, 중요한 것들은 별을 달아 놓고, 자,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은, 자, 뭐뭐는 틀렸다라고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해서 예를 들어준다든가, 뭐, 점점점.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그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자, 제가 칠판에 쓰는 거에 집중을 하셔서 이런 노트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노트를 한번 쭉 만들어 보니까 A4 용지로 작게 썼을 때가 한 66장 정도가 나와요. 66장. 그래서 이제 이 노트만 좀 정리됐다면 기본 점수 7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시기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죠?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쓰고. 자, 그리고 노트된 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그걸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학습 효과가, 자, 2배 이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 노트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 내용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그죠? 자, 수업 내용은 이제 주제별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개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일단은 이제 이론을, 자, 가지고, 자, 이제 기본수의 내용을 가지고, 자, 칠판에 쭉 쓴 다음에, 자, 필기부터 할 거예요, 일단. 자, 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본수의 내용을 보고,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노트를 꼭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 매사경찰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시고, 자,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